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현장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01 교통사고의 조사. 자, 그러면 1번으로 나오는 게 조사의 목적 그렇게 돼 있죠. 조사의 목적. 그러니까 목적. 자, 중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모든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 목적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통사고의 경감,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다음에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교통사고 분석을 위한 자료를 찾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적절한 도로 또는 공학적인 치료, 예방.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절한 도로 또는 공학적인 치료나 예방 조치. 이것을 위해서 치료나 예방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사고에 관련된 인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인자를 결정한다. 라는 이런 측면이 결국 조사의 목적을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고 조사의 유의사항. 사고 조사의 유의사항을 볼 텐데, 사고 조사는 그 사고 발생 직후 그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바로 그 직후에, 사고 발생 바로 직후에 해야 된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현장을 떠나기 전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수집을 해 두어야 됩니다. 바로 현장 보존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서 사고 발생 직후의 상황을 보존한다. 그래서 사고 발생 직후의 상황 보존, 상황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즉 교통을 차단한다든지 교통을 정리한다든지 사고 당사자 및 목격자를 확보한다. 그래서 교통 차단, 이제 실질적인 거죠. 교통을 정리 그리고 당사자 및 목격자. 사고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목격자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격자 확보에 이것도 목격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충돌 지점, 그 다음에 당사자 및 당사 차량의 정지 위치와 상태, 당연히 중요하겠죠. 충돌 지점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사고를 누가 냈느냐, 그 다음에 당사 차량의 정지 위치, 그리고 그 상태, 그 다음에 사고 조사에 필요한 물건 등의 위치, 즉 예를 들어서 차량이 충돌해서 어떤 차량에 손상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무거운 것들은 충돌 그 즉시에 떨어질 텐데 그런 것들을 치워놓는다든지 하게 되면 사고 지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사고 조사에 필요한 물건 등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늘 준비돼야 되는 게 줄자, 당연히 필기구, 그 다음에 사진기. 사진기 이제 물론 그 정지된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촬영할 수 있는 거면 다 해두면 좋겠고, 주변 교통사고가 난 주변을 포함한 넓은 시각의 동영상 형태의 촬영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구호, 그 다음에 조사로 인해서 교통이 이제 지체가 되고 그로 인한 연쇄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뉴스상에서도 보게 되면 그 사고가 난 사고 현장을 조사하다가 또 거기서 또 두 번째 사고, 즉 그 사고하는데 사고를 조사하는데 또다시 뒤에서 오던 차량들이 그 사고 인원을 친다든지 그런 사고들이 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구호, 조사로 인해서 교통 지체나 또는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사고 현장 조사하면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사고 조사의 단계입니다. 사고 조사의 단계는 지금 보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 놓았습니다. 자, 우선 1단계, 대량의 사고 자료,
즉 주로 경찰의 통상적인 사고, 보고에 기초해서 수집한 자료의 분석과 관계가 된다. 이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도로망상에서의 그 문제 지점이 밝혀질 수 있으며 특정 지점이나 일련의 지점들에 걸쳐서 광범위한 특성이 설정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주로 경찰의 그 통상적인 사고 보고에 기초한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에 기초해서 당연히 자료의 분석 이렇게 되겠고요. 또 이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문제점이 밝혀질 수 있다. 문제점 밝혀질 수 있다라는 데 중요한 방점이 있겠죠. 그리고 특정 지점이나 일련의 지점, 특정 지점이나 또 이런 특정 지점뿐만이 아니라 일련의 지점, 이거와 관련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점들에 걸친 광범위한 그런 지형이나 특성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데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단계니까 1단계가 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제 보완적인 자료. 그래서 2단계는 보완적인 자료로서 이것도 이제 이거는 자 1단계에서는 주로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2단계에서는 즉 경찰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 않는 애 방점이 찍히겠죠. 자, 이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관련된다. 자, 보완적인 자료는 특정 유형의 사고, 그 다음에 특정 유형의 도로 사용자 또는 특정이라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한 특정 사고의 문제의 보다 나은 이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쭉 보다 보면 특정이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특정 유형의 도로 또는 특정 유형의 차량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한 특정 사고의 문제, 보다 나은 이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2단계는 보완적인 자료로서 특정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자, 요것은 3단계는 다방면의 전문가라는 곳에 자, 요거 3단계를 보면 자, 사고 현장과 다방면의 전문가에 의해 수집된 그 심층 자료의 분석을 요구하는 주로 다방면 조사와 관련된다. 그래서 이것은 3단계에서는 주로 전문가에 의해서 수집된 심층 자료라는 데 방점이 있고요. 심층 자료의 분석을 요구하는 심층 다방면의 조사. 그래서 이 방점들이 2단계가 특정이라면 3단계는 심층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목적은 충돌 전의 상황, 충돌 중의 상황, 충돌 후의 상황에 관련된 인자 및 얼개, 그 인자와 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사팀은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간공학, 그 다음에 차량공학, 도로 또는 도로공학, 경찰, 법률 관련 일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다른 용어들은 그냥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죠. 의학, 뭐 차량공학은 뭐 차량과 관련된 물리학적인 뭐 그런 관련된 내용이겠다 생각이 들고요. 도로나 뭐 교통공학 마찬가지고 경찰 당연히 형법, 뭐 민법 뭐 이런 것들 법률상의 문제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인간공학 이거는 처음에 들으면 좀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인간공학은 자 어떤 기계라든지 어떤 사람이 사용하기에 필요한 도구나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이 인간 사용에 편리하도록 인간의 신체 구조라든지 사용 습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 본연에 내재된 그런 신체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고려한 설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인간공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인간공학이라는 거 하나 정도쯤 알면 되겠죠. 자, 다음은 네 번째로서 사고 조사 자료의 사용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료를 모았는데 그러면
얘들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 첫 번째, 자, 사고가 많은 지점을 정의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은 지점을 정의하고 파악을 한다. 그러니까 본연에 그 사고가 많은 지점이 존재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본연에 근본적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면 뭐 도로를 변경한다든지 내지는 거기에 뭐 신호나 아니면 그 안전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기타 여러 가지 보조적인 것들을 설치한다든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고가 많은 지점을 근본적으로 정의를 해보고 이를 파악하기 위함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교통 통제의 대책이 변경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도로가 개선이 된 거예요. 도로가 개선이 된 곳. 이런 것들은 사실 자주 다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습관에 의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바뀌었다든지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제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교통통제 대책이 변경됐거나 도로가 개선된 곳에서 사전 또는 사후 조사 이것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교통통제 설비를 설치해달라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 주민들이 이제 요구를 하겠죠. 그 마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넌다든지 아니면 뭐 그 도로의 어느 일부분을 반드시 뭐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있겠죠. 통제 설비를 설치해달라. 이랬을 때 또 무조건적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기적인 그런 요구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죠. 그래서 교통 통제 설비를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그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서로 다른 기하 설계를 평가하고 그 지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도로, 교차로, 교통 통제 설비를 설계하거나 개발하기 위함이다. 자, 이거는 이제 기하 설계라는 게 기하학적으로 도로를 설계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 노선을 잡자면 뭐 거리는 짧지만 위험률을 위험하게 예를 들어서 뭐 거리는 짧지만 위험 지역을 지나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경로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한 설계들을 놓고 무엇이 최적일까 하는 것들을 평가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그런 도로, 그다음에 교차로, 교통 통제 설비 이런 것들을 설계하거나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사고가 많은 지점을 우선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은 지점을 개선하는 순위. 사고가 많은 지역을 개선하는데 또 이게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또 그 설치에 따르는 업체의 선정이라든지 업체의 기술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공을 하기 위한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및 스케줄 확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효과적인 사고 감소 대책 비용의 타당성. 이것도 비용. 그래서 어떤 그 사고 감소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건 좋은데 자,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비용을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용을 사용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일곱 번째는 교통 법규 및 용도 지구의 변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 다음에 경찰의 교통 감시 개선 체계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사고 그 자료에 왜 하느냐 하는 목적성에 들어가게 되죠. 경찰의 교통 감시 개선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보면 인도나 자전거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요즘은 뭐 당연히 인도나 자전거 도로 같은 것들을 많이 확보해 주어서 안전사고를 많이 예방을 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차도로 그냥 자전거도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9번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10번째 주차 제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차 제한이나 이런 타당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조명 개선책. 가로니까 이제 길에 가로등을 이제 설치하는 그런 개선책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야죠. 그래서 도로가 어둡다라고 하게 되면 시계 확보가 잘 안 돼서 또 사고가 이어지게 되고, 또 어두운 곳에는 자동차 불빛만 의존해서 가다 보면 옆에서 오는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전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가로, 그 길에 그 조명, 가로등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자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행동 중에서 교육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제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 그 다음에 보행자의 행동 중에 교육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행동, 이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고가 많이 나는,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곳에 물론 시설물을 설치해서 물리적으로, 원천적으로 사고를 줄이는 것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들을 또 하자면 지금 쭉 나열된 것처럼 예산, 경비와 기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빠른 것은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일단 교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들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또 각별히 이 지역을 통과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유의해야 된다. 그게 사고와 직결이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에 두기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고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종합적인 교통안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기금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네, 이건 뭐 부차적인 얘기지만요.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교통안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기금. 자, 여러 가지 위에서 쭉 얘기한 내용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조사한 사고 조사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지역 마을의 대표자들과 이야기를 해서 있는 사실대로 말을 해서 서로가 각자 지금 기금 마련을 해서라도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자료로도 당연히 사고조사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고조사 자료의 그 사용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쭉 13가지로 나눠서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교통사고의 그 조사 활동인데, 자, 이것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 조사 활동 5단계. 이렇게 보통 수험 공부할 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거는 시험과 관련해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그래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순서를 전부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대개 이제 시험을 위해서는 뭐 처음과 끝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또 시험에 막상 시험에서 이걸 지문으로 봤을 때는 혼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일단은 리포트를 합니다. 리포트. 그래서 리포트를 해야 된다. 자, 사고 발생 보고에 자, 리포트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자, 사고 현장 조사. 사고 현장 조사. 글자로 그대로 자, at scene investigation. 그래서 사고 현장을 조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technical follow-up.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추가 부분을 분석한다. 이게 이제 3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장 조사 나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문적인 뭐 의사라든지 기타 뭐 이렇게 뭐 인간공학 전공자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고 발생 리포트도 하고 현장 조사 이제 사고 현장도 조사하고 이제 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기술적인 분석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한 사람 늘 해오던 경찰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한 분석 이제 이런 게 되고 나면 또 이제 그런 자료에 전문적으로 또 봐야 되는 전문적인 이제 사고의 재현 그래서 프로페셔널 리컨스트럭션 단계 네 이거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코즈 어널리시스를 5단계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포팅과 원인 분석. 처음은 리포트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코즈 어널리시스 요거를 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로의 구조적인 특성의 이해입니다. 자, 도로. 자, 첫 번째 도로의 정의가 나오죠. 자, 도로의 정의.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도로 그러면 뭐 누구든지 다 알죠. 길도 짜고 길로니까 길이구나라는 건 당연히 아는데 막상 이걸 법률적인 뭐 용어로 정의해봐라 그러면 막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래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다음에 유료도로법이라고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도로법에서 정의한 유료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이 모든 곳이 중요해요. 모든 곳. 모든 곳을 말한다.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특정한 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을 말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도로의 성립 요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4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경찰, 자, 교통, 경찰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가지. 자, 우선 형태성, 글자 그대로 형태죠. 모습. 자, 그래서 형태성은 차선을 설치한다든지 도장, 노면의 균일성을 유지한다든지 자, 이게 차선을 설치하면 차들이 그 선을 지키면서 가기 때문에 최소한 충돌 사고는 예방할 수 있겠죠. 추돌이야 뭐 뒤에서 이제 졸면서 이제 부딪히게 되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차선을 지키고 가면 반대 차선에서 넘어오지 않는 한 그래서 차선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도장, 노면의 균일성, 도로가 가다가 푹 꺼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기타, 운송수단이 통행이 가능한 형태. 그래서 통행이 가능한 형태를 구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도로로서 성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용성이요. 자, 사람의 왕복, 화물의 수송, 자동차 운행, 공중의 교통 영역으로 이용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개성, 공중에, 공개가 돼야 되죠. 자,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 및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숫자의 사람을 위하여 이용이 허용되고 실제 이용이 되고 있는 경우. 무슨 특정한 사람만 이용한다. 뭐 로얄 로드죠. 그러다 보면 왕도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의 도등, 불특정 다수인은 아무나 그냥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숫자의 사람들, 뭐 거기가 꼭 얼마 이상의 몇 명의 사람만 다녀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날은 그 부분으로 가다 보면 교통체증도 심하고 또 어떤 날은 뻥뻥 뚫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처럼 공개된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공개된 길이니까 그 길로 이제 모두 다 온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그 부분에 이제 사람이 몰리게 되면 이제 길이 막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것들. 그 공개된 도로라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만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개성, 그 다음에 교통 경찰권이요. 자, 그래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교통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차량 운행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교통 경찰이 관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찰의 권한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도로의 성립 요건에 4번째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 경찰권, 요 네 가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로의 분류입니다. 도로의 분류. 자, 이것도 우리가 뭐 도로 뭐 많이 하죠. 뭐 국도, 고속도로, 그 다음에 그 뭐 무슨 순환로, 무언로 해서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법령에 의한 분류,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법령에 의한 분류, 네,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도로란 자 일반인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돼 있습니다. 10조에 열거된 고속국도, 그 다음에 자 일반 국도, 그 다음에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네, 이렇게. 자, 또한 터널, 교량, 도선장, 그다음에 도로용 자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을 포함한다. 자, 터널, 교량, 도선장, 뭐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돼서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을 포함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민법상 얘기하면 주물, 종물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 그럼 집에 딸린 조그마한 창고 이런 것들은 집으로 그냥 보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창고가 집의 효용을 높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것도 결국 주된 건 도로인데 그 도로에 이르기 위한 일부에 뭐 터널이 있다든지 다리가 있다든지 도로에 이제 다리가 움푹 파여서 거기를 다리를 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리도 역시 마찬가지 전부 도로에 포함이 된다. 도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물, 종물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보면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뭐 도로 구조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도로는 도로는 어떤 기능에 따라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주간선, 뭐 동부간선, 허부간선 뭐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보조간선,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도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지방 지역도로와 도시 지역도로로 나누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동성,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동성에 많은 초점을 둔 간선도로, 그 다음에 뭐 집산도로, 국지도로, 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자, 1에 따른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도로법, 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의 상응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그랬죠. 다만 기획, 교통량,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를 다음 표에 따른 기능별 구분의 상위 기능의 도로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인 거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주간선, 도로의 기능별 구별을 볼 것 같으면 주간선, 보조간선, 집산, 국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도로의 이제 종류를 볼게요. 종류를 보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간선에 보면 일반,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여기 이제 시도가 들어가는 거죠. 따로. 네. 보조간선에는 시도가 들어가 여기는 시도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시도를 가지고 구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산도로에 보면은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지방, 시도, 군도, 구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지도로로 하면 군도와 구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 지금 주간선도로엔 여기 고속국도가
주간선도로에 저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별표 친 이런 것들을 구별의 개념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뭐 우리가 이제 뭐 국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국도. 국도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그냥 고속도로를 뺀 나머지 것들로서, 나머지 도로로서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도로를 우리는 그냥 총칭해서 국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종류를 보겠는데, 자, 기역에 보면 지방, 지역, 도로의 구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뭐고, 그 다음에 주간선 도로, 보조간선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니까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또 막상 읽어보면 키워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보죠. 자, 고속도로라 하면 자, 지방 지역에 존재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량의 교통을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죠. 아무래도 고속도로가 국도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차가 가끔씩 이제 뭐 명절날 이동하다 보면 이제 내비를 찍고 이제 여러분들 가시다 보면 자, 국도 이용하는 게 빠르겠다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많이 부딪히는데 고속도로야 뭐 국가에서 이제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고속 운행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기타 이런 게 생기면 즉각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속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고 대량의 교통을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할 때 그 안전 측면에서도 확보가 되죠. 그리고 효율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간선도로, 그러니까 주가 앞에 오겠죠. 당연히 보조보다는. 그래서 고속도로 다음에 당연히 주간선도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주간선도로는 전국 도로망의 주골격을 형성한다. 주골격. 전국 도로망의 주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다. 그래서 인구 5만 명 이상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그래서 이거에 좀 방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통행의 길이가 비교적 길고 통행의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도로도 길고 차량도 많이 다닌다. 통행 밀도가 높다는 건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간선. 자, 지역 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한다. 이건 자, 주간선은 전국 도로망의 주골격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조간선은 지역 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주간선 도로를 보완하거나 군 상호 간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집산도로. 자, 군 내부의 주요 지점을, 집산도로요. 군 내부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군 내부의 주거 단위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흡수해서 어디에? 간선도로에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네, 요게 방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지도로. 자, 군 내부의 주거 단위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로서 통행거리가 짧고 기능상 당연히 최하위에 있죠. 그래서 국지도로는 자, 군 내부의 주거 단위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로서 통행거리가 짧고 기능상 최하위의 도로.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들어갈 때 그냥 마을 쭉 타고 들어가는 마을길이까지 포함하는 거죠. 주거 단위에 접근한다는 게 그거죠. 마을에 들어가기 위한 도로로서 통행거리가 짧고 기능상 당연히 최하위의 도로를 갖는 게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요. 자, 니은에 보면 자, 도시 지역 도로의 구별이 나오는데 자, 도시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요. 도시 고속도로, 그 다음에 주간선, 그 다음에 보조간선, 집산도로, 국지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살펴보죠. 자, 도시고속도로. 이것은 당연히 고속도로니까 자동차 전용도로겠죠. 도시 지역에 존재하는 전용도로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그 다음에 주간선도로는 당연히 도시 지역의 도로망의 주골격을 형성한다. 이거는 도시 내의 광역 수송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간, 자, 간선도로의 도시내 통과를 주 기능으로 한다. 지역 간 간선도로의 도시내 통과를 주 기능으로 하는, 자, 주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간선. 당연히 보조간선은, 이제 당연히 주 간선도로를 보충하는 의미겠죠. 지구 내 집산도로를 통해 유출입하는 교통을 흡수하여, 네, 당연히 지구 내 집산도로를 통해 유입되는 교통을 흡수해서 어디에 주 간선도로에 연계시켜주는 그런 도로다.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접근성보다는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산도로. 지구 내에서 국지도로를 통해 유출되는 교통을 간선도로에 연계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자, 간선도로에 비해서 이동성보다는 얘는 또 접근성이 높은 도로. 네, 이것이 집산도로가 되겠습니다. 국지도로. 자, 요건 이제 주거 단위에 직접 접근하는 도로, 국지도로요. 네,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접근성을 주 기능으로 하겠죠. 마을에 직접 닿는, 네, 국지도로.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